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나를 견디는 시간. 작가 이윤주, 출판사 행성비.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살아가면서 살만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밥벌이가 고되고 차마 눈뜨고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세상이 별로 반갑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슬프고 아프며 치열하게 사느냐고 묻습니다. 이 책의 매력은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남을 밟고 올라가라는 그런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같은 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용기와 격려입니다. 저자는 세상에 너그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만큼 타인들도 서럽고 고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숨쉬기 버거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작은 내 한숨을 어떤 이가 들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겐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응원과 박수를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구차하지만 동정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나를 견디는 시간. 이 책은 4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나 자신을 견디며 삽니다. 2부, 그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3부, 즐겁게 일하라는 말의 무례함. 4부, 세상은 생각보다 너그러울지도. 나를 견디게 하는 변명들. 글을 잘 쓴다는 말보다 너의 글을 읽으면 나도 뭔가 쓰고 싶어진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처음 한두 명에게 들었을 때는 아, 쟤도 쓰는데 뭐 그런 건가? 깔깔하고 웃어 넘기다가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글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알고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또한 알고 있다. 나의 글들이 나를 변명하고 있음을. 그렇다면 나는 누가 발주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변명하는가? 이해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해받지 못하면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견딜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해받게 행동하면 되지. 왜 이해받기 어렵게 굴면서 굳이 변명하는가 하면 설득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고통이 발생한다? 타인으로부터 이해는 받고 싶은데 타인에게 설득되기는 싫은 꼴통의 고통. 그런 나를 견디기 위해 썼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은 충분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가 쓴 글을 읽다가 글을 쓰고 싶어졌다는 누군가의 마음을 추측해본다. 혹시 당신에게도 변명할 거리가 필요했나요? 말을 걸어본다. 당신이 왜 그토록 고단한지, 왜 그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생각보다 근사한 사람이 못 되었는지, 아마 당신에게도 변명할 수 있는 언어들이 한 움큼은 있었나 보다. 나의 변명들을 읽다가 문득 소박한 변명 파티를 교체하는 우리를 상상해본다. 당신과 나는 한껏 취해 잔을 부딪힌다. 외롭지 않다면 쓰지 않을 것이다. 정확히는 외로워도 두렵지 않다면 쓸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면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면 쓰는 동력을 잃게 될 테니, 그런 동력 따위 산산이 잃기를 나는 오랫동안 바라왔다. 잔을 부딪혔던 당신도 실은 그런 마음이려나? 당신은 사실 파티 같은 건 좀 귀찮았으려나? 우리는 알고 보면 교차하는 술잔들 틈에서 부지런히 소망했으려나? 언어가 내던져지고 파티는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외로워도 괜찮은 세계를 2019년 가을 이윤주. 살만한 때와 살만하지 않은 때. 살만한 때가 있다. 구내염이 나아가는 시점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수면장애가 마침 유난하지 않은 철. 돈 나가는 구멍이 잠잠한데 들어오는 구멍에 문득 유속이 불어 주관적으로 무용한 것들을 배송비 없어질 때까지 장바구니에 채우고 나서 호쾌하게 결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시기. 미움 깊은 이가 나를 자극하지 않은 지 꽤 되었는데 그 사이 살뜰한 이들의 챙김을 받아 관계의 염증도 갈증도 없는 계절. 매양 하던 일인데 새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고려하지 않았던 곳에서 희미한 칭송이 들려와 내심 자아가 부풀고 고독이 뒷걸음질하는 그런 때에 부재하는 줄 몰라서 부재했던 것들이 그때 제 부재감을 드러낸다. 운전면허, 실손보험, 저축, 미모, 인맥, 방이 하나 더 있는 집, 근육, 명성, 자손, 나를 보호하고 지지할 커뮤니티, 금괴나 경비행기 같은 것. 이것은 분명한 패턴이다. 살만하다고 느끼는 어떤 시즌에서야 나는 비로소 안방 장롱에 금괴가 1g도 없음을 자각한다. 이 나이 먹도록 자식 하나 없는데 금괴도 없다니. 돌연 마음이 조급해지며 금괴에다 덤으로 자식까지 도모할 방법을 궁구한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만하지 않은 때가 돌아온다. 겨우 장염을 고쳐놨더니 기관지염이 찾아오고 기침에 동원되는 옆구리가 근육통을 호명하고
신속히 출석한 근육통이 불면을 초대하는 시기. 돈 들어오는 구멍은 잠잠한데 나가는 구멍이 음흉히 새끼를 쳐서 늘어진 팬티 한 장 바꾸는데 몇 줄을 고심하거나 왜 인간은 햇빛을 합성하여 배때기를 채울 수 없는지 분노가 치미는 시즌. 미움 깊은 이가 오랜 트리거를 건드려 멘탈이 가루가 된 와중에 신뢰했던 이가 바바리맨처럼 맹렬히 제 모순을 열어젖혀 인류애가 증발하는 계절. 매양 하던 일을 실수하고 웬 잡것들 사이에서 오해와 루머가 흘러나와 내심 자아가 쪼그라들고 고독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그런 때 제법 근사해 보였던 것들이 제 의미를 반납하기 시작한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험회사에 돈을 갖다 바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썩으면 다 똑같이 악취 속에 사라질 육신은 가꾸어 무엇하며 인간 자체가 하찮은데 그 하찮은 인간들의 관심과 지지는 또 무슨 소용이며 나 하나도 이렇게 무거운데 자식이 웬 말이며 자식도 없는데 집에 방은 많아서 무엇하겠는가. 살만한 때와 살만하지 않은 때의 낙차를 줄이는데 생을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중 하나다. 살만한 때 나를 부추기는 욕망들은 그만하면 눈뜨고 봐줄 만한 것부터 천박하고 지열하기 그지없는 수준까지 층층이다. 살만한 때의 감각은 너무 달고 촉촉하기에 살만한 때에 살만하지 않은 때의 감각을 환기하기란 쉽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환기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허둥댄다. 한 달에 딱 5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눈 주름까지는 견딜 만한데 팔자주름은 또 어떻게 하고 싶어. 나의 쓸모를 알리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유혹하고 싶어. 내가 할 일은 욕망의 층위를 분별해 지나친 꼴값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때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바로 살만하지 않은 때의 나이다. 살만하지 않은 때의 나가 살만한 때의 나의 등을 쿡쿡 찌른다. 자네, 나중에 수치스러워 자살하지 않을 만큼만 지랄하게. 살만해서 사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일이다. 살만하지 않아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삶을 덜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러니까. 살만하지 않은 때의 감각이다. 소음을 피하게 하는, 나대지 않게 하는, 고독을 수긍하게 하는, 결국엔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이치를 얼음장처럼 일깨우는, 역설적으로 살만하지 않은 때에 읽는 책, 듣는 음악, 만나는 사람, 잠기는 상념,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나를 죽지 않게 해준다. 살만하지 않은 때에 이르러서야 나를 최후에 떠받치는 삶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계절이 깊어가고 어깨가 뭉치고 직장을 떠나고 미운 이가 사랑하는 이를 괴롭히고
후비로 증후군이 심해지고 내일의 태양이라고 해서 해상도가 높을 리 없다. 알맹이가 보인다. 빈 가지에 이르는 휘파람처럼. 아프니까 사람이다. 지난 계절 내내 스타벅스만 갔다. 커피를 카페인 빼고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 주문할 때 디카페인을 붙이면 모든 커피 메뉴가 카페인 없이 거의 유사한 맛으로 공급된다. 물론 집중하면 맛이 미묘하게 다르지만 아이스로 마시면 차이가 더 희석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체질에 카페인은 별로 좋을 게 없는 물질인데 하루라도 커피 맛을 못 보면 인생의 회의가 솟구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내게 스타벅스는 구원이었다. 스타벅스는 구원이고 심장은 불수의 근이다. 의식이 조절할 수 없는 근육. 노상 뛰고 있으니 평소엔 의식할 일이 없지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마치 디카페인 커피의 맛을 굳이 구별해내듯이 그 박동을 실감할 수 있다. 나는 그 실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뜻은 아니고 두근거림이 의식되는 상태를 유쾌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워낙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 어떤 이유에서든 신체의 일부가 통상에서 벗어났다는 시그널을 일단 위험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본디 심장은 기쁘거나 설레거나 오르가즘을 느껴도 뛰라고 있는 것이지만 기쁘지 않고 설레지 않고 불쾌감도 괜찮으니 나에겐 그냥 조용히 있어주면 좋겠다는 것. 이것이 건강 염려증일까? 글쎄, 건강을 염려하는 질병을 뭘 기준으로 진단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는 아픈 상황 자체보다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더 두렵다. 건강도 경쟁력이 되는 세상에서 질병이 주는 고통에 더해지는 무능력의 낙인과 자주 싸웠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장된다. 특히 너무 긴 시간 동안 근로하기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유능한 근로자가 되려면 건강도 스펙이다. 육체와 정신 모두 건강의 기준은 높아지고 사람들은 미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아픔을 양해받기 위하여 많은 언어를 동원해 보았지만 열이 펄펄 끓었다. 라면도 아닌데 하늘이 노래졌다. 미세먼지 탓일지도. 가진 거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육신만큼은 전적으로 나의 소유라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는 고독만 확인해왔다. 언어로 옮기는 사이 모든 고통은 고립됐다. 그렇다고 언어를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말 아프냐는 의욕에 대응해야 한다. 병 자랑만큼 듣기 싫은 게 없다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노인과 함께 살아봐서 안다. 하지만 꾀병이나 엄살로 오인되는 것보다야 병력을 나열함으로써 흠결은 있으나 구라는 안 치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 평판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래야만 이 공고한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의 역할이 작동하는데 잠시 착오가 일어났음을 양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기상 직후 최저혈압이 50이라서 제가 간밤 최고 체온이 38도 5분라서 제가 분기에 한 번 편도선임에 걸리며 국민 메뉴 치킨을 먹으면 셋에 2번은 체하는 채로 30년을 살아와서 이런 말을 늘어놓는 건 구질구질하게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다. 세상에는 타고난 에너지의 효율이 좋지 않아서 9 to 6의 근무가 끝나면 집에 와서 곧장 눕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를테면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떤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심지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일들이 과로가 되는 사람. 그러나 또 허약하다고 낭만을 모르겠는가. 상대적으로 몸이 가볍다 싶은 날에 소박하게 과로를 도모하기도 한다. 물론 그때 손실된 에너지를 벌충하려면 제법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있는 것이다. 이들에겐 죄책감과 억울함이 공존한다. 자주 아픈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건 몹시 피곤한 일이며 아픈 당사자야말로 그걸 너무 잘 안다.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강박의 근육이 이들에겐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이런 긴장 속에 사는 일상이 분하다. 누구보다 안 아프고 싶은 사람은 나인데 아프니까 노력한다. 어느 한 군데가 고장나면 열과 성을 다해 회복시킨다. 그런데 기껏 고쳐놨더니 곧바로 다른 데가 고장나면 만사가 미운 것이다. 얼마든지 미운 것이다. 그러니 몸이 자주 아픈 이에게 왜 그렇게 자주 아프냐 묻지 말아달라. 나도 모른다. 헬스를 해봐. 브로콜리를 먹어봐. 외식을 하지 마. 커피를 끊어봐. 모두 선의인 걸 안다. 그들이 나의 역할이 아니라 나를 걱정해준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아프지 말라는 말보다 때로는 아파도 괜찮다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다. 좀 아프면 어때? 쉬면 나아질 거야.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어떻게 맨날 건강해? 이런 심플한 말들이 아픈 사람에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니체 또한 아프기로 둘째가라면 억울했던 사람이지만 위대한 건강이라는 단어로 건강의 역설을 말했다. 작품으로는 즐거운 학문, 이 사람을 보라. 건강하지 않음으로써만 건강은 인식된다. 따라서 건강은 끊임없이 포기하고 포기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건강은 모델이 아니다. 100명에게는 100가지 타입의 건강이 있다. 신체를 위해서 건강 자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너의 목표, 너의 지평, 너의 충동, 그리고 특히 너의 영혼이 가진 이상과 환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주 아파서 짜증이 날 때면 이놈의 몸뚱아리를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또다시 목이 붓고 어김없이 열이 올 때 획득하기 위해 포기하는 건강을 생각한다. 운명이 다한 게 아니라면 나를 조금 더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애쓰고 있을 몸속의 어떤 리듬을 생각한다. 편도선이 튼튼한 남의 건강을 부러워하며 편도선이 튼튼하지 않은 나의 건강을 미워하지 않는다. 네 최고 뭐고 미워하니까 더 아프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다만 나로 살기 위한 건강을 연구한다. 복근이 없는, 달리기는 못하는, 환절기에는 며칠 아파서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잘 수도 있는 그런 건강을. 그래서 최근에는 보통의 커피를 다시 마시고 있다. 샷은 한 개만. 두근거리는 심장을 불쾌하게 여기느라 놓친 기쁘거나 설레거나 엑스터시한 순간의 리듬을 아주 조금만 잡아보려고 한다. 사람이 좀 심장이 팔딱팔딱 뛸 수도 있지. 위대한 건강의 좌표를 귀엽고 은밀하게 옮겨보는 것이다. 나를 견디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썼다기보다 듣는 내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절기가 되었네요. 얘기한 것처럼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우리 모두 유연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승인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 유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꾸준히 성실히 가는 딸기와 소리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